EHSG 고교 진학 가이드 검사 해석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검사 결과지와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 대한 소개와 해석 시 주의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진학 가이드 검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직무와 자신이 보유한 직무 기능, 학업 성취도, 신체적 강점을 함께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진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모든 검사는 심리 전문가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야 합니다. 심리 검사는 응답 당시의 마음가짐, 검사일의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원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절대적이라고 믿기보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도구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리검사는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도구이므로 검사 결과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특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진로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자신의 적성이나 특성에 대해 고민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고교 진학 가이드 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검사의 결과지는 크게 10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응답 신뢰도, 선호 기능 미, 지망 결과 비교, 종합 점수, 대계열 프로파일, 진로 탐색 및 자기 이해 수준이 있으며 뒷면은 학문 종합 해설, 신체적 강점, 직무 기능, 학업 성취도입니다. 해석 동영상은 진로의 의미, 점수 구성, 결과지의 영역 설명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이 찾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는 본 영상에선 제공하지 않으며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학문이나 선호도가 높은 학문에 대한 동영상이나 문헌 정보를 직접 찾아보세요. 웹 결과에서 추가적인 직업 정보를 제공하니 접속하여 찾아보세요. 진로란 개인이 일생을 통해 수행하는 역할들을 의미합니다. 진로 결정이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며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합니다. 청소년들은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에서 아래 그림의 탐색기와 확립기 초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선호 직업에 대한 자료, 흥미, 가치, 계획 등에 대한 인식을 통해 목표를 세우며 직업에 대한 선호가 잠정적인 상태에서 구체적인 상태로 이전하는 시기로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위해 다양한 정보 탐색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자아 개념, 능력, 성격, 가치관 등을 많이 사용하여 진로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 경제적 차원, 교육 체계적 차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람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진로를 결정합니다. 굿 투 그레이트의 저자 짐 콜린스는 고슴도치 전략을 소개하며 위대한 기업들은 공통으로 최고가 될 수 있는 일, 기쁜 열정을 가진 일, 경제 엔진을 움직이는 것에 집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기준을 원으로 표현했을 때 세 개의 원이 모두 겹치는 부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기업뿐만 아니라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에게도 유용한 개념입니다. 개인의 진로 선택 과정에 적용하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충분한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진로를 선택할 때 최소한 이 세 개의 요소가 중복되는 영역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급여의 경우 직장의 규모나 계열별 특징, 취업 시장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 검사에서는 개인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 중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개발됐습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수학 시간에 배운 XY 두 개의 축으로 표현하면 그림과 같은 4분면이 나타납니다. 4개의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영역에 하나의 직업이 있다고 가정하고 4개 중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 4개의 영역에서 1, 4분면에 잘하고 좋아하는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진로 선택일 것입니다. 2, 4분면 선택 시 어떤 상황이 되는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직업은 재미있게 작업을 수행하겠지만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4, 4분면일 경우 자신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만 직업을 수행하면서 지루함을 느낄 것입니다. 3, 4분면에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 것을 택하는 것은 최악의 직업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만 사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진로 선택 기준에서 핵심적인 영역으로 진로 방향 결정의 기본 조건으로 사용됩니다. 다른 기준을 추가하여 좀 더 자신에게 맞는 진로 결정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본 검사에서는 진학 방향을 학문이라는 기준을 통해 설명합니다. 학문이란 유사한 학과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는 학과나 학부를 사용하지만 교수진이나 커리큘럼에 따라 같은 학과명이어도 다른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며 다른 학과명이어도 같은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과는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산업심리학과, 청소년 상담심리전공, 미술심리상담학과, 교육심리학과 등 많은 학과로 구분됩니다. 이 학과들은 심리학을 기본으로 배우지만 적용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처럼 유사학과에 대한 분류 판단이 어렵고 대학교의 교육과정 또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본 검사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학과 분류를 사용하여 학문을 기준으로 진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교 진학 가이드 검사에서 사용되는 학문은 크게 기타를 제외한 5개의 대계열, 22개의 중계열, 46개의 하위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점수 구성입니다. 본 심리검사에서는 백분율과 T점수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백분율은 4번, 5번, 8번, 9번 영역에서 사용되며 T점수는 6번 영역에서 사용됩니다. 점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분율이란 전체를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본 검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각 지문에 대해 1점과 2점은 부정적인 응답, 3점과 4점은 긍정적인 응답입니다. 본 검사에서는 개인 내 비교 기준으로 백분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에 가까울수록 해당 영역에 긍정적 또는 효능감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표본 집단의 분포를 사용하여 설정된 본 검사의 기준은 50점 미만은 해당 학문에 대한 선호도가 낮거나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50점 이상, 70점 미만이면 해당 학문에 대한 선호도나 관심이 중간 정도이며 70점 이상은 해당 학문에 대한 선호도가 높거나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백분율 점수를 보고 자신이 어떤 특성이 높게 나타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T점수란 평균 50, 표준 편차 10의 분포를 가진 환산 점수입니다. T점수도 백분율처럼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 긍정적 또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급생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용이한 점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은 50점이며 45점 초과
55점 이하는 보통, 35점 초과, 45점 이하는 낮음, 55점 초과, 65점 이하는 높음, 35점 이하는 매우 낮음, 65점 초과는 매우 높음의 수준입니다. 점수를 보고 수준을 확인하세요. 이제 결과지의 영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 신뢰도 영역입니다. 신뢰도는 검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연속 동일 반응, 무응답, 긍정 응답률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속 동일 반응과 무응답은 OMR 카드의 응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에 빨간색 상자에 표시된 것처럼 연속적으로 동일한 문항에 응답하는 것을 연속 동일 반응이라고 하고, 파란색 상자처럼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초록색 상자처럼 문항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선택한 비율을 긍정 응답률이라고 합니다. 무응답과 연속 동일 반응이 있는 경우 해석을 보류하고 자신의 장단점과 선호 분야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한 다음 편안한 환경에서 재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긍정 응답률이 70점보다 높은 경우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거나 선호하는 분야가 광범위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과지에 있는 해석을 참고하세요. 두 번째,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비율 영역입니다. 본 검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진로를 선택할 때 많이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며 판단 기준에 정답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좋아함 점수가 잘함 점수보다 크다면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의미하며, 반대는 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함의 점수와 잘함의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아래 예시처럼 해당 비율을 바꿔서 직접 종합 점수를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계속 고민하세요. 세 번째, 지망 학문과 결과 학문 비교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네 번째 영역에서 종합 점수 기준으로 높은 3개의 학문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지망 학문을 비교한 영역입니다. 검사에 응시할 때 어떤 학문에 지망하고 싶은지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망하는 학문과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일치하는 학문이 많을수록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학문의 특정 분야에만 관심이 있거나 관련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수준이 미흡한 경우에는 본인이 지망하는 학문과 검사 결과에 나타난 학문이 서로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지망하는 학문과 결과지에 나타난 학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종합 점수가 높은 학문, 선호도 점수가 높은 학문, 지망 학문, 관심이 가는 학문을 모두 탐색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종합 점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46개 학문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흥미를 보이는지를 수치화한 좋아함 점수, 여러분이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수치화한 잘함 점수, 이 두 개의 점수를 비율로 계산한 종합 점수와 이에 따른 순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문 이름 위에 길게 올라온 막대는 종합 점수, 동그라미는 좋아함, 네모는 잘함 점수를 의미합니다. 잘함과 좋아함의 차이가 적은 상태로 종합 점수가 높은 학문이 좋습니다. 공통점이 많은 학문을 중계열로 보고 그래프에서 구분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선은 중계열의 종합 점수, 점선은 중계열의 선호도 평균을 의미합니다. 개별 학문 단위에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문을 찾아보고 중계열 단위에서도 진학 방향을 찾아보세요.
5번째, 대계열 프로파일 영역입니다. 대계열 구분은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진로 탐색이 어려울 때 대계열 프로파일의 점수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진로 탐색 및 자기 이해 수준 영역입니다. 이 두 개의 요인은 많은 진로 연구자들이 진로를 탐색할 때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인입니다. 요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X축에 해당하는 진로 탐색 적극성입니다. 본 검사에서 진로 탐색이란 자신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정보 탐색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진로 탐색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로 방향을 더 세부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슈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로 탐색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진로 방향이 확고하더라도 진학하고 나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뒤늦게 자신이 해당 학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Y축에 해당하는 자기 이해 요인입니다. 본 검사에서 자기 이해는 흥미,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메타인지의 하위 요인을 사용하였습니다. 자기 이해가 높다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대략적인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자기 이해가 낮다면 현재 진로가 확실하더라도 진로 선택 기준 안에 자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두 개의 요인이 모두 높은 사람이 하나라도 낮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특성에 더 적합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으며 진로 선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판단한다면 각 축에 50점이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1사분면이 가장 바람직하며 2사분면은 진로 탐색 개발 필요, 4사분면은 자기 이해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3사분면은 두 요인을 다 발전시켜야 합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판단하고 흥미있는 직업을 찾은 후 그 직업에서 자신의 능력 발휘 방향을 생각해 봅시다. 결과지에 제공되는 해석은 자신의 선호도 점수와 진로 문항에 대한 응답 분석이 추가되어 있으니 제공되는 해석을 보고 직업 세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종합해설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종합점수 상위 3개의 학문의 정의, 관련 대학학과, 관련 특성화고학과, 관련 직업, 전문가들의 특성, 고교 학점제 추천 과목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신이 지망하는 학문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결과지를 바꿔보거나 서로 물어보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스스로 찾고 공부하지 않으면 진로 탐색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가 무엇일지 항상 고민하세요. 웹 결과에서 추가적인 직업 정보를 제공하니 접속하여 찾아보세요. 8번째, 신체적 강점 영역입니다. 신체적 강점은 자신이 생각하는 신체적인 강점을 의미합니다. 일부 학문은 직무를 수행할 때 타고난 신체적인 강점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시각 및 디자인, 영상 관련 학문의 경우 색깔 인식과 움직임과 관련된 시각 민감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무용 및 체육 관련 학문에서는 계속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심폐지구력과 유연함과 관련된 신체 유연성, 연기 또는 연극 관련 학문은 개인이 보유한 표현력, 식품과 관련된 학문은 미각 민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직업사전에는 직무 기능과 더불어 작업 강도에 따라 육체적인 힘의 필요성을 파악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신체적인 역량을 확인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학문도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직무기능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3개의 하위 요인을 가진 사람, 사물, 자료의 직무기능별 점수와 해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점수의 구분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점수는 보유 점수와 선호 점수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보유 점수는 해당 기능을 자신이 잘 수행할 것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호 점수는 자신이 유사 활동을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유 점수와 선호 점수가 모두 높아야 필요한 시점에 해당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유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발전시켜야 하며, 선호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각 기능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 기능은 사람 영역입니다. 사람 영역은 인간과 인간처럼 취급되는 동물을 다루는 기능입니다. 본 검사에서는 대화, 협의, 설득 기능을 측정합니다. 대화 기능은 다른 사람과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다른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하며 정보 교환에 어려움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본 사람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쉽게 대화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에서 E형 또는 빅5 성격 검사에서 외향성의 수준이 높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협의 기능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잘 조정하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돌되는 정보를 잘 판단하며 대인관계에서 이를 잘 조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를 때 이를 잘 정리하여 함께 먹을 수 있게 하거나, 친구들의 잘잘못을 가려줄 때 중재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빅5 성격 검사에서 원만성의 수준이 높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득 기능은 권유, 설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활동을 부여하는 역량입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는 꼭 해야 할 때, 자신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할 때 지시를 하거나 설득을 통해 역할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리더십이 높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이지만 교육 관련 직무에서도 높게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직무 기능은 사물 영역입니다. 사물 영역은 무생물 물질, 재료, 기계, 공구, 설비, 작업도구 및 제품 등을 다루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단순 조작 기능은 다양한 장비나 도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역량입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사물의 위치 옮기기, 위치 변경하기, 무언가 손이나 발을 사용하는 활동에 자신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농구나 축구 등의 구기 종목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장거리 패스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망치 같은 단순한 도구를 사용할 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작용점과 힘점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면 이 영역의 점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정밀 조작 기능은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장비를 잘 사용하는 역량입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꼼꼼하고 집중이 필요한 도구를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설계, 조립과 같은 과업을 잘 수행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 작은 전자기기를 분해 조립하는 활동, 뜨개질, 정밀장치 조립, 눈썹 화장하기와 같은 활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직무는 이 기능의 수준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기능은 사용하는 장비를 고장 없이 관리하는 역량입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사용하는 물건의 고장 원인이나 오작동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다양한 사물 기능 작동에 잘 대처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할 것이며 고장 발생 시 자신이 직접 수리를 하거나 수리 후 같은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입니다. 다양한 기계와 장비를 다루고 관리하는 직무는 이 기능의 수준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입니다. 세 번째 직무 기능은 자료 영역입니다. 자료 영역은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등을 다루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료조사 기능은 다양한 정보를 잘 조사하는 역량입니다. 이 영역의 점수가 높다면 다양한 출처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 에너지를 조사한다면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대체 에너지뿐만 아니라 조사 범위가 아닌 대체 에너지도 함께 찾아보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때 많은 책, 기사, 정부 보고서, 논문 등을 참고하여 주장에 대한 근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출처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고 정리한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분석 및 비교 영역은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역량입니다. 이 영역의 점수가 높다면 많은 자료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비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 에너지 토론 중 우리 지역에 어떤 대체 에너지 생산 설비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나올 때 의견들의 핵심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에서 정보 분류의 기준점을 찾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찾을 수 있으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료 조정 영역은 데이터 분석에 기초하여 자신의 활동을 결정하는 역량입니다. 이 영역의 점수가 높다면 정보를 분석하고 비교했을 때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사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 에너지를 A 지역에 설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B 지역에 설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논리적, 통계적 근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상황에 따른 행동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세우고 판단 후 행동한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10번째, 학업 성취도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학업 성취 수준으로 학교 성적이나 모의고사 점수 같은 객관적인 정보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업 성취도는 크게 기초, 탐구, 생활교양, 체육 및 예술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학문에 따라 일부 과목을 잘하는 것이 관련 전공을 이수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학을 예를 들면 청소년기에 관심 있는 외국어를 배운 학생은 대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학생보다 더 빠르게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문 과목은 미래에 어떤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과목이며 사회적 상식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지에 나타난 점수가 여러분들의 수준이나 진로를 전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점수가 나왔더라도 어떤 학문은 진로로 선택하고 어떤 학문을 취미로 남길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을 하나의 검사에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문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에는 책이나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관련 전문가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고민을 했을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자신만의 강점이나 특색과 비교하여 자신만의 진로 경로를 만들고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리검사 결과는 검사 당일의 마음가짐,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잠정적 결과입니다. 완벽한 심리검사는 없으며 개인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 결과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며 올바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